12월에 불장이라더니 떨어지니 1월에 불장이라고 얘기하고 2월은 진짜 불장이라더니 이제는 3월이랍니다. 다들 유튜브 참 쉽게 한다 그쵸? 오늘 제가 딱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제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고 굵게 팩트에 기반한 데이터로 2025년 상승장에 대한 시기와 전망에 대해 깔끔하게 전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다짜고자 구독 눌러달라 해도 안 눌러주실 테니까 구독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대신 보시다가 요놈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승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언급드리지 않는 편인데 굳이 이야기하라고 하신다면 시작은 3월쯤부터 할 것 같고 적어도 5, 6월까지는 계속 따뜻하지 않을까 해요. 그 이유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기 전에 필요한 용어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미결제 약정, 오픈 인터레스트 앞 글자만 따서 OI라고 부르기도 하는 용어입니다. 선물 거래 시장에는 두 가지 포지션이 존재해요.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과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있는데 미결제 약정은 살아있는 포지션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즉, 롱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 중이던 손실 중이던 숏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 중이던 손실 중이던 청산, 종료가 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든 거래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바로 사진을 보시죠. 미결제 약정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미결제 약정 차트는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어요. 뭐랑 비슷하죠? 네, 비트코인의 차트와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미결제 약정도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미결제 약정도 내려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죠. 2월 3일 우리 모두가 경악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알트코인이 1시간 만에 30% 이상 하락하고 이틀 만에 50% 이상 하락했던 지옥 같은 하락장이 발생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이 미결제 약정도 유의미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나간 것인지 아니면 상승을 기대했던 롱 포지션들이 청산이 된 것인지 이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확실한 건 이때 많은 선물 거래자들의 포지션이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2월 3일 그 지옥 속에서 떨어진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보면 24년 11월 20일과 같은 위치까지 떨어졌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살짝 이상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이후 하루 만에 하락을 다 되돌리는 상승이 나왔고 이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2월 3일에 최저점을 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미결제 약정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며 오히려 3일날 발생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쵸? 그럼 이걸 직관적으로 한국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보다 미결제 약정이 약세를 보이고 줄어드는 건 선물 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뜻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선물 시장 참여자들이 점점 떠나고 있다는 뜻이며 조금 더 긍정적인 단어로 풀어보자면 작년 11월 초부터 108K 최고점을 갱신할 때까지 선물 거래 시장에 드글드글하던 포지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시장은 다시 리셋이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선물 거래 시장 왜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그리고 왜 다시 유입은 없는 거야? 이제 비트코인은 희망이 없나? 시장에 돈이 이제 없는 걸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 돈이 있나 없나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SDT라고 불리는 테더는 2월 3일 대폭락이 나왔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규 유입이 들어오면서 100억 달러, 오늘 환율 기준 14조 이상의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요. 미국 기관들이 애용하는 USDC 서클이라고 불리는 것 역시 30억 달러, 오늘 환율 기준 4조 이상 순유입이 일어났네요. 그럼 시장에 돈이 없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대폭락이 발생하고 나서 새로운 자금이 18조, 거의 20조 가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20조가 들어왔는데 이 돈들이 어디로 갔나? 알트코인으로 갔나요? 이더리움으로 갔나요? 비트코인으로 갔나요? 누구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그럼 이 돈은 현재 눈치를 보며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 대기하고 있을까요? 투자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도 그렇겠지만 세력들은 더 경계하죠. 더 큰 자금을 투입해야 하니까요. 오히려 큰 악재, 큰 호재는 세력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악재를 반영했을 때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이 호재를 반영했을 때 적정 가격은 어디인지 세력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악재가 터질지 호재가 터질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세력들은 피하려고 하죠.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년 10월 영상에서 제가 세력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른 이 위치를 돌파했으니 강한 랠리가 시작될 거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강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세력들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인하, 사실 이건 저는 상관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 보고서들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미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JP모건, 뱅가드 등등 뉴욕 월가의 초대형 기관들은 그 누구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높은 금리는 유지될 것이고 고금리 속에 우린 적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 증시는 계속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같이 임모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금리에 대한 공포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공포는 이미 가격에 모두 반영이 끝나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최근 트럼프의 행보입니다. 뉴스만 켜봐도 아시듯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온 동네방네에 다 쑤시고 다니고 있죠. 관세, 금리와 같은 이슈가 아니라 어디서 돌발 상황을 발생시킬지 모르는 트럼프의 행보, 이것이 현재 자산시장에 들어온 새로운 머니들이 갈피를 못 잡고 대기하고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치만 어떤가요? 트럼프의 세계 일주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하나둘 결국 본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루어내고 정리되는 분위기.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나요? 러우 전쟁 그리고 중동 평화, 중국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은 이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의 세력들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근거는 다시 돌아가서 미결제 약정인데요. 차트와 관계없이 엉망으로 움직이던 미결제 약정 차트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특이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2월 17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반등 없이 줄곧 하락세, 미결제 약정은 줄곧 상승세, 완전 뒤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 즉 알 수 없는 선물 포지션들이 오픈되고 있다? 저것이 하락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면 하락 베팅 매집이 될 테니 악재일 거고, 상승 베팅을 하는 롱 포지션이면 상승 베팅 매집이 될 테니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봅시다. 이 미결제 약정 차트에 펀딩비라는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이 펀딩비라는 데이터는 쉽게 한 줄로 요약해 드리면 펀딩비가 올라간다는 롱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고, 펀딩비가 내려간다는 숏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2월 17일 오전 8시부터 올라간 미결제 약정 차트에 펀딩비를 켜보면 펀딩비는 계속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선물 포지션들은 늘고 있고, 그 늘고 있는 포지션들은 모두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세력이 상승 포지션 매집을 시작했다라고 해석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선물 시장의 포지션을 매집하고 있다는 건 레버리지, 즉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 포지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한 20조 가량의 자금이 레버리지 효과를 받아 60조, 200조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기에 이곳에서부터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이 극심한 변동성이 조금이라도 낮은 위치에 평단가를 만들기 위한 세력의 발악인 것이고, 끝내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세력의 이동평균선 180일 이평선, 이 이평선이 가르치는 위치는 83K, 83,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튜브를 보면 엘리어트, 파동인의 하모닉 패턴인의 뭐네 하면서 83K 하락을 보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아닐까도 해요. 정리해보면 미결제 약정 감소를 봤을 때 작년 11월 이전으로 시장은 리셋
이 됐고, 이번 폭락 이후에 군침 흘리며 새롭게 들어온 돈은 20조 가량 된다는 거. 시장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을 결정 못한 것뿐인 상태였으나 트럼프 세계 일주가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며 미결제 약정이 다시 상승 중이고, 그 미결제 약정 상승의 원동력은 펀딩비 데이터를 보았을 때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의 매집이 시작됐다는 거. 즉, 시장을 초기화시킨 세력들은 상승에 베팅을 모아가기 시작했다는 뜻. 흔들기가 극대화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겠지만 끝내 방향은 위를 보고 있으니 이미 손쓸 타이밍을 놓쳐버린 내 코인들, 저점에서 손절하는 일 없도록 잘 붙잡고 있으면 기회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자? 이거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가 아닐 거란 거 압니다. 이미 물려버린 내 코인들, 버틸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세력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조금 선명해지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까지 라이브 방송과 카톡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